대구시와 시의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두류지하도상가 상인회는 지난 9일 간담회를 열고 두류지하도상가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달성구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3일까지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명절 위문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달성구는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핵심 시설인 화원역 사문화체험관이 지난 6일 정식 개관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청소년 문화20은 여성가족부 주관 2025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사단법인 어울림나눔터는 11일 설을 앞두고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설 선물 꾸러미 전달 행사를 열었습니다.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난 10일 이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한 이심전심 명절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달서청년회의소는 7일 사랑의 빵나눔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빵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항일 의병의 불씨를 지핀 의산 문석봉 선생의 삶과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대구시 공립박물관 세 곳이 설 연휴를 맞아 특별체험 행사를 운영합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2026년 병오년 설 명절을 맞아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과학관 일대에서 설맞이 과학문화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2월 12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의회 최홍인 의원과 달성군의회 양은숙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집니다. 대구 도심 상권 중 하나인 두류지하도 상가가 공실 증가로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마련됐습니다. 두류지하도 상가는 두류 먹거리타운과 두류 젊음의 광장 등 인근 상권과 연계돼 지역을 대표하는 상권입니다. 하지만 최근 공실 문제가 심화되며 활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291개 점포 가운데 약 70곳이 비어 있어 공실률은 약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구시와 시의회, 공공시설관리공단, 두류지하도 상가 상인회는 지난 9일 간담회를 열고 상권 활성화와 영업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신규 창업자 유입을 위한 점포 입찰 제도 완화 방안과 함께 기존 상인에게 보다 유연한 입찰 및 임대 조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두류지하도 상가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또 우천시 위생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출입구 캐노피 설치 방안도 논의됐으며 공단은 상반기 중 일부 출입구에 우선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관은 상권 회복을 위해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은 물론 상인들의 자율적인 노력과 결속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폐점 시간 준수와 공동 홍보 활동 등 상인회 차원의 자정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참석자들은 두류지하도 상가가 단순한 지하 상업 공간을 넘어 지역 거점 상권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보았습니다.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환경 정비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추진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달성군이 지난 13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명절 위문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달성군은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총 79개소를 찾아 온정을 전했습니다. 시설 거주자 1,600여 명과 아동 처녀 명에게는 라면과 김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과 저소득 보훈가족 등 3,200여 가구에는 명절 지원금과 온누리 상품권, 생필품 세트 등을 지급해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이번 위문 활동에는 지역사회 후원금도 큰 힘이 됐습니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억 6,400만 원의 위문금을 전달했으며 달성복지재단과 아임뱅크가 1,000만 원 상당의 위문금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가급면 별로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1인 가구의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준비한 명절 음식 꾸러미를 전달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예방 활동도 병행했습니다. 달성군은 앞으로도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국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은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조성사업의 핵심 시설인 화원 역사문화체험관이 지난 6일 정식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관한 화원 역사문화체험관은 대구시가 국시비 300여억 원을 투입해 건립하고 달성군이 위탁 운영을 맡았습니다. 화원읍 일대에 대지 면적 77,338제곱미터, 연면적 6,757.08제곱미터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2023년 9월 건축 중 공호, 내부 콘텐츠 보강을 거쳐 최종 완공됐습니다. 체험관은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현대적 미디어 아트와 결합한 몰입형 전시를 선보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터랙티브 전시관, 구형, LED 전광판이 설치된 개방형 로비, 야외 미디어 파사드, 다목적 공연장 및 휴게 카페 등을 갖췄습니다. 특히 지상 1층 야외 정원은 낙동강 수변 산책로와 연결돼 방문객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임시 개관 기간에는 총 18,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1일 최대 방문객은 1,700여 명을 기록했으며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가족 단위 및 단체 관람객의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은 임시 개관 기간 접수된 관람객 의견을 반영해 동선을 최적화하고 체험 콘텐츠를 보완하는 등 정식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달성군은 향후 화원 역사문화체험관을 중심으로 사문진 주막촌, 낙동강 생태탐방로, 달성습지 등 인근 관광 자원을 연계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화원 가족 테마파크 및 워터프론트 조성 사업과 시너지를 내어 낙동강과 금호강 권역을 잇는 S자형 수변관광 벨트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달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여성가족부 주관 2025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전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최우수 등급을 기록하며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따라 전국 548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운영관리와 프로그램 기획, 안전관리 등 7개 분야를 종합 점검했습니다. 달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전 항목에서 고른 점수를 얻었으며 대구 지역 시설 중에서는 유일하게 장관상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청소년 중심의 운영 체계와 창의적인 프로그램 기획력, 철저한 시설 안전 관리 수준에서 전국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해당 시설에는 향후 2년간 유지되는 최우수 시설 인증 현판이 설치됩니다. 달성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직원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유익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일 사단법인 어울림 나눔터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역 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설 선물꾸러미 전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외된 이웃들이 외롭지 않은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101개의 선물꾸러미가 정성껏 준비되었습니다. 행사는 개회선언, 환영사, 축사 및 행사 취지 설명, 선물꾸러미 전달 퍼포먼스, 자원봉사자 감사 인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전달 퍼포먼스에서는 지역 어르신 5명에게 선물꾸러미를 직접 전달하며 온정을 나누었습니다. 홍종열 어울림 나눔터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독거세대와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즐겁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대표는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며 봉사자들의 마음도 함께 따뜻해졌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행사는 참석자 전원이 함께하는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준비된 101개의 꾸러미는 지역 내 이웃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0일 달서구 성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한 이심전심 명절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계란과 채소, 전 재료가 가지런히 놓인 테이블마다 전통 앞치마를 입은 이주민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맞아 이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음식을 만들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합동통화고연 전놀이를 시작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새해 인사말을 담은 산적꽂이 만들기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현장 분위기는 한층 더 활기를 띠었습니다. 본격적인 전 만들기가 시작되자 참가자들은 호박과 버섯을 손질하고 꼬지에 재료를 끼며 정성을 더합니다. 오늘만큼은 모두가 한국의 요리사가 되어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전할 따뜻한 명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네, 오늘 이주민분들과 함께 같이 맛있는 전을 구워서 지역에 계시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전달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한국 명절 음식이 낯선 이주민들에게도 전 만들기는 즐거운 경험입니다. 한국 음식을 예뻐요. 또 너무 맛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오늘은 그 어르신 혼자 명절 이렇게 전 만드는데요. 이렇게 어르신 지가 만드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어르신만 맞으면 너무 맛있게 잘 드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명절하면서 음식 여러 가지 전 만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 잘 음식 여러 가지 많이 없으니까 여기 배우면서 재밌고 또 가족과 함께 명절 이렇게 만나면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나눠 대화도 많이 하고 이렇게 좀 기쁜 마음으로 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온 어린이들은 전 모양의 쿠키에 형형색색 아이싱으로 꾸미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제일 어린 꼬마 친구는 쿠키와 아이싱의 달콤한 유혹을 참지 못합니다. 맛있어요. 새우튀김을 제일 좋아해요. 이거요? 제가 먹을 건데요. 할머니 새해 복 많으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인사에 현장도 한층 더 따뜻해집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전이 하나둘 포장 용기에 담기고 참가자들은 처음 만난 사이지만 자연스럽게 안부를 나누며 명절의 정을 나눕니다. 네, 브라질은 릴리라고 합니다. 네, 한국의 명절은 제 고향 브라질에 조금 다르지만 너무 재밌어요. 맛있는 음식도 많고, 네, 우리 가족들이 같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서종합사회복지관 김병우 관장은 이번 행사가 달서구 이주민과 지역 주민이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명절 나눔 행사는 이주민과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며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따뜻한 설 명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 대구 사랑의 빵 나눔터. 앞치마를 두른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모여 빵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계란을 풀고 반죽을 하고 서툰 손길이지만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 카스테라 빵을 만들어갑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대구 달서청년회의소가 마련한 나눔 행사로 회원들뿐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직접 빵을 만들며 나눔이 무엇인지 몸으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만든 빵이 기부가 되다니 정말 재밌고 좋았습니다. 제가 만든 빵이 기부도 되고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걸 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나중에 또 하고 싶습니다. 빵 만들기를 해봤는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하고 싶습니다. 빵 만들기를 했는데 재밌어가지고 다음에 또 하고 싶습니다. 이 빵을 만들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이 빵이 나눠진다고 하니 만들면서 저도 마음이 뿌듯했었습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빵을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니 기분이 따뜻하고 뿌듯합니다. 이날 정성껏 준비된 빵과 두유는 달서구 내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현장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도 방문해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직접 물품을 전달받았습니다. 달서청년회의소는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고민하고 봉사와 나눔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는 민간 청년단체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CI는 전 세계 청년들이 모여 지역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봉사와 나눔을 직접 실천하며 변화를 만들어가는 국제청년단체입니다. 인류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을 믿는다는 JCI 신조처럼 오늘의 사랑의 빵 나눔 역시 달서구의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뜻깊은 실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에 공감하시고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행동하고 싶은 청년분들이 계신다면 대구달서 청년회의소에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손으로 빚은 빵 하나,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설을 앞둔 이웃들의 겨울에 따뜻한 온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낙동강이 굽이쳐 흐르는 달성군 현풍. 평온해 보이는 이 마을에서 1895년 조선의 운명이 흔들리던 순간 가장 먼저 칼을 들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항일 의병의 불씨를 지폈고 을미사변의 효시로 추앙받았던 의산 문석봉 선생의 삶과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의산 문석봉 선생은요, 현풍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나라에 의병 활동이 일어났을 때는 보통 이렇게 임진왜란 때도 의병이 있었고, 그리고 을미사변이 일어나면서 의병이 있었어요. 1895년 8월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 궁중에서 시해되는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을미사변 이후 봉기한 최초의 의병장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국에서도 많이 알지를 못하는데 뒤늦게 저희들이 이렇게 현풍 그 느티나무 거기에서 문석봉 선생의 옷이 발견되었다는 정보를 듣고 우리가 문석봉 선생을 찾게 되었습니다. 문석봉 선생의 의병 활동은 을미의병의 기점으로서 단발령 직후 전개되는 반일 의병 투쟁의 촉발제 구시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46세의 의병장군이 돌아가시고 그 유족들이 보관하고 있던 차 일본 군들이 찾아와서 그 유품을 내놓으라 하기에 밤에 몰래 그래가 담을 뛰어넘어가면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저기 땅에다 묻었던 것입니다. 주로 유품은 관복, 대검, 그 외에 화살, 활 여러 가지 등등이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다시 발굴하여 천안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선생의 업석을 기려서 199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주사했습니다.
정조 할아버님께서는 뭐 학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침술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하셨다고 그렇게 어릴 때 이제 뭐 할머니나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제사가 되면은 항상 중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여기 이제 정고모 할머니께서도 이제 이호제 사셨고 뭐 생각 틈만 남아 있지만 요 마을 입구라든지 뭐 현풍 초입이라든지 그런 할아버님의 그런 뭐 함자가 새겨진 그런 게 없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자손으로서 이렇게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병을 하신 분들이 제일 가슴 아프고 고맙기도 하고 지금 그에 대한 게 우리가 다 하지 못함이 늘 아픕니다. 좀 더 학생들도 교육이 되어야 하니까 이 관을 주도해서 좀 더 이거를 힘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9일 달서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관내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돌봄 양극화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 해결 주체로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관별 지원 사업을 한자리에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5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2026년 지원사업과 공공구매, 판로 개척 방안을 소개했으며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9일 오후 서남신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이날 강은희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직원 200여 명이 참여해 제수용품과 생필품 등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감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고기국수 성당점으로부터 한우사골 떡국 밀키트 백팩을 후원받아 저소득 가정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후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와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기국수는 매년 명절마다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왔으며 이번 감삼동 후원에 이어 성당동에도 동일한 규모의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이준수 대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의회는 지난 10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2026년 특별성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은영 의장을 비롯해 고홍원 사무처장과 김경 달성군 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성금은 재난재해 이재민 긴급구호와 위기가정,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적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은영 의장은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나눔을 약속했습니다. 강서소방서는 청렴화데이 캠페인을 열고 청렴 반부패 문화 확산 의지를 다졌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내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구호 제창과 지휘관 주관 청렴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편의가 아닌 원칙, 관계보다 공정, 회피보다 책임을 외치며 반부패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한 공정한 업무 수행과 청렴 실천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조직 내 청렴 문화 정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신기선 서장은 청렴 의식 생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가읍 자연보호협의회는 지난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설맞이 국토대 청결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활동에는 협의회 회원 20여 명이 참여해 달빛거리와 중심상가 일원을 중심으로
담배꽁초와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며 쾌적한 거리 조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오종수 회장은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행복한 설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성진 읍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살기 좋은 육아읍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국립박물관 3곳이 설 연휴를 맞아 특별 체험 행사를 운영합니다. 설날 당일인 17일은 휴관하며 14일부터 18일까지 나무 팽이와 전통 딱지놀이, 면달리기와 윷놀이, 새해 소원 쓰기와 복자개, 거울 만들기 등 다양한 전래놀이 체험을 진행합니다. 대구 근대역사관과 방짤 유기박물관, 대구 향토역사관에서는 상설 전시와 특별 기획전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새 박물관은 연휴 다음 날인 19일 휴관합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2026년 경호년 설 명절을 맞아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과학관 일대에서 설맞이 과학문화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새해 복마당을 주제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서는 붉은 말 마패, 나무, 저금통, 목걸이, 변신가면 만들기 등 체험 활동과 함께 붉은 말 스피드 레이스, 붉은 말 컬링 대전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체험은 설날 당일인 17일을 제외하고 본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는 행사 당일 매표소에서 현장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2월 12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구직단념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6년 연속 추진하며 올해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취업을 중단한 청년들이 정서 회복부터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까지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올해 모집 인원은 총 156명입니다. 참여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창업, 교육,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세에서 34세 구직단념 청년을 비롯해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회소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입니다.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상황과 준비 정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정서 지원을 통한 자신감 회복, 개인별 진로 설계, 취업 역량 강화 교육, 취창업 연계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최대 350만 원의 참여 수당과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기관인 월성종합사회복지관 청년 베이스 캠프를 통해 상담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가 주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희망학습 마을 조성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업은 아파트 주민단체와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생활권 안에서 학습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6년에는 총 16개 마을에 7,5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공모 분야는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두 가지이며 올해부터는 한 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최대 350만 원에서 750만 원까지 강사료 등이 지원되며 신규 선정 마을에는 평생학습마을 지정서가 수여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9일에서 23일까지이며 접수된 사업은 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은 3대 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화원지구 내 화원역사문화체험관이 지난 6일 정식 개관한 소식입니다. 이번 체험관 조성에는 대구시와 국시비 300여억 원이 투입됐으며 달성군이 위탁 운영합니다. 대지 77,338제곱미터, 연면적 6,757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이곳은 지역 역사와 문화를 현대적 미디어 아트와 결합한 몰입형 체험 공간입니다. 체험관은 전시 관람뿐 아니라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전시관, 인생 네컷 포토부스, 다목적 공연장, 휴게 카페, 외부 미디어 파사드 등을 갖췄습니다. 지상 1층 야외 정원과 낙동강 수변 산책로가 연결돼 가족 단위 방문객이 여가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임시 개관 동안 약 1만 8천 명이 방문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달성군은 이 기간 수집한 의견을 반영해 관람 동선을 최적화하고 체험 콘텐츠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는 설 연휴에도 맞벌이 가정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공휴일 가산 요금을 면제해 평일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 부담을 줄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 조손장애, 청소년 부모 가구 등 돌봄 취약가구에는 연간 지원 시간을 최대 1080시간까지 늘립니다. 돌봄 인력 지원도 강화됩니다. 영아 돌봄 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유아 돌봄 수당과 야간 긴급 돌봄 수당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봄 누리집 또는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정부 지원을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신월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완성한 그림 동화책 우리가 그리는 무지개 동화가 출간된 소식입니다. 이번 책은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이 기획부터 집필, 편집, 출판까지 참여한 참여형 동화집입니다. 책에는 가족, 친구, 동물, 일상 속 감정과 상상을 주제로 한 23편의 그림 동화가 담겼습니다. 학생들은 글과 그림으로 각자의 생각을 표현하며 서로 다른 색깔처럼 조화를 이루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출간 기념회에서는 학생들의 원고와 그림 책 표지를 전시하며 창작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지도 교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책이 나오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오래 기억돼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무지개 동화는 다채로운 23가지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따뜻한 공감과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2025학년도 최종 취업률 98.5%를 기록하며 실무 중심 소프트웨어 교육의 성과를 입증한 소식입니다. 재학생 67명 중 66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글로벌 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IT 전문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ANKC와 홈, XLA 등 해외 IT 기업에 5명이 취업하며 학생들의 국제 실무 역량과 현장 적응력을 입증했습니다.
국내 공공기관에서도 지역인재 9급 전산직 공무원 1명, 신용보증기금 고졸 전산직 2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졸 전산직 2명, 우리은행 IT 전형 1명 등 총 6명이 합격하며 공공 분야에서도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민간 IT 산업 분야에서는 수도권과 대구 지역을 아우르는 폭넓은 취업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CRS 큐브, 오케스트로, 팀42, 래피드게임즈 등 수도권 IT 기업과 YH 데이터베이스, 플래시21, 빅태블릿 디비전 등 대구 지역 유망 기업에 학생들이 취업하며 지역 정주영 인재 양성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2월 12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용린 의원입니다. 지난 제304회 제2차 임시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예산의 성과지표 설정 문제를 처음 제기했고 이후 감사와 각종 심사 때마다 같은 취지의 지적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성과 계획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달서구 행정의 기초가 되는 성과관리 제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과관리 제도는 예산이 주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정책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공식적인 장치입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에서도 성과지표는 결과 중심, 측정 가능, 명확, 적정성을 갖춰야 하며 성과와 예산은 연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달서구의 성과관리 체계는 이러한 원칙과 실제 운영 간에 큰 간극이 있습니다. 현재 달서구 성과지표의 대부분은 정책 목표와 성과지표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며 정책의 결과가 아닌 단순 활동 기록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민 만족, 고용 창출, 안정 강화, 재정 건전성을 목표로 내걸면서 실제 지표로는 보고서 건수, 점검 횟수, 교육 실수율처럼 사업 실시 현황만 세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얼마나 했는가만 보여줄 뿐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2026년 달서구 예산의 성과 계획서안을 보면 전략 목표 8개, 사업 목표 78개, 성과 지표 147개 중 결과 지표는 7건, 즉 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직접 확인해 보니 대부분이 산출 중심의 단순 지표이며 사실상 결과 지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달서구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자리 분야에서도 문제가 명확합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성과 측정 지표는 공공근로 참여 인원, 아카데미 참석 인원 등 프로그램 동원 규모만 세고 있습니다. 타시도와 같이 취업자 수, 지속 고용률 같은 결과 지표는 전혀 제시되지 않아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한편 부천시는 워크숍, 단계별 검토 시스템 마련, 담당자 교육 등 체계를 구축해 성과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충청남도는 성과관리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평가위원회가 참여하는 구조를 도입해 면담, 컨설팅, 교육, 평가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연구 용역을 발주해 지표 고도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전국 94개 지자체는 관련 규칙을 제정해 성과관리 기준과 절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의 공통점은 성과지표를 행정의 성적표가 아니라 행정을 이끄는 나침반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달서구도 이제는 이러한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저는 성과관리 제도가 형식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 다음 3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성과관리의 목적과 지표 작성 기준, 검증 절차, 평가 방식 등을 규정한 자체 규칙이 없어 부서별 기준이 모호합니다.
성과관리의 방향과 원칙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과관리를 전담할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좋은 지표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책을 이해하고 산출 결과를 구분하며 측정 가능한 지표를 설계할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담당자 교육, 워크숍, 외부 컨설팅의 정례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규칙과 전담 조직이 있어도 지표를 작성하는 실무자가 성과관리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도는 다시 형식화됩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전 지표 작성 교육과 핵심 사업 워크숍을 체계화해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성과관리 제도는 행정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가장 직접적인 도구입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책 성과도 예산 효율성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행정은 결과로 신뢰를 얻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 서류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성과관리입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이 달서구 성과관리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아읍에 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달성군 의원 양은숙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은 붉은 마르해라고 불리며 사회 전반에 변화와 혁신의 기운을 준다고 전해집니다. 병오년 새해 달성군 곳곳에 희망찬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대구 제2국가산단 조성사업과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등 달성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결과를 이루기까지 노력하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달성군의 재정은 산업, 교육, 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1995년 대구 편입 당시 722억 원이었던 예산은 2026년 본 예산 기준으로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도시 팽창과 더불어 국민의 기대와 행정 서비스 수요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재정 규모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부족, 비효율적 집행, 전시 행정의 치중, 그리고 관리체계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11월 17일 시작한 제322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를 통해 확인한 바 2025년 사업 집행에 있어 건설가 155건, 도시공원가 31건, 하천하수가 28건 순으로 명시이월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사유는 보상 절차 지연 및 준공 미로래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본 예산을 살펴보면 2월 규모가 큰 부서들의 예산 증가폭이 매우 큽니다. 건설과는 신규 사업 48건을 포함하여 예산 증가액이 202억 원, 무려 38%, 도시공원과는 신규 사업 27건에 예산 증가액이 무려 309%에 468억 원, 하천하수과는 신규 사업 16건 포함 120억 원의 154%가 증가하는 등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등 2025년 본예산 대비 큰 폭으로 예산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여력과 실행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과 예산만 확대될 경우 2월과 불용의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각 사업에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목표 달성을 극대함과 동시에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세입 측면을 살펴보면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비 세외 수입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이전 수입 증대 등 건전 재정을 위한 세입 확충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6년 본 예산 집행에 앞서 몇 가지 원칙에 대해 상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 적기 집행과 2월액 최소화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외외적으로 2월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당해년도에는 설계비, 각종 용역비, 보상비 등을 우선 반영하고 추진 경과에 따라 연도별의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2월액비 불용액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입예산 편성의 건전성 확보입니다. 앞으로 달성군도 재정 악화의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원 발굴, 세수 추계의 정확성 제고,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노력, 지출 구조의 효율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성과 중심 예산 제도의 실질적 도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제도 도입 초기에는 예산 규모와 절차에 초점이 두었다면 이제는 실제 사업 결과와 정책 효과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지방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운용 성과 평가 관리를 강화해 성과 미흡 사업비, 집행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성과 계획서 작성 시 각 사업 특성과 함께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를 모두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산은 적기성과 효율성 그리고 건전성을 갖출 때 비로소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2026년 병오년에는 국민을 위해 변화와 혁신의 새해가 되어야 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붉은 마르해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빌며 본 의원의 5분 자유 마련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